네, 정보통신기술사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군의 배선 업무용 건축물이죠. 특히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서 군의 배선이라든지 구조 접지목구 등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업무용 건축물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 금융기관, 뭐 오피스텔 등에서 500m 제곱 이상, 500m 제곱 이상의 건축물을 업무용 건축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군의 통신 설비 여기 얘기가 나왔으면 이거 하나씩 풀어주는 게 좋아요. 군의 통신 설비라는 거는 업무용 건축물 내에 군내에 설치하는 설비로서 군의 배선, 그 통신 배선이 있죠. 군의 배선, 그 다음에 접지 설비, 그 다음에 선로 설비 등을 다 얘기합니다. 업무용 건축물의 군의 설비는 방송, 통신, 설비, 기술 기준에 적합해야 돼요.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을 이제 따라야 되는 거고요. 접지 설비, 군의 통신 설비, 그다음에 선로 설비, 그다음에 통신 공동구 대한 기술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준수. 그래서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군의 설비 규제, 군의 배선 구조를 간략히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뭐 동이 이렇게 여러 개 있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보면, 우리 전에 그린 거 많이 그렸죠. 메인 들어오는 거 이게 국선 단자함이래요. 국선 단자함, 그 다음에 각 동으로 나가는 게 동단자함이고, 각 동에서 이제 또 이제 층마다 이렇게 있죠. 그걸 이제 층단자함이라 그래. 층단자함. 그래서 국선이 외부에서 어디 들어온다 하면, 국선이 전화선 또 인터넷이 이게 들어온 거죠. 들어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국선 단자함, 그 다음에 동단자함, 그 다음에 층단자함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층단자함에서 각각의 그 사무실 인출구, 여기도 사무실 인출구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국선이라고 하는 거고, 이쪽을 이제 군의 간선계라고 그러죠. 군의 간선계.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건물 간선계라고 하죠. 건물 간선계. 전에 이거 그려준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거 맨홀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아파트 키 메인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게 군의 간선계라 했잖아요. 군의 간선계에서 이렇게 세 개씩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건물 간선계고, 건물 간선계에서 층 안에 이제 댁내와 세대가 있죠. 그래서 이게 댁내나 세대인데, 그쪽에 이거를 수평 배선계라죠. 이게 수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군의 배선계는 군의 배선계는 군의 배선계는 군의 간선계, 건물 간선계, 그다음에 이거 써주면 돼요. 수평 배선계, 수평 배선계로 구분된다. 그래서 군의 배선계는 군의 통신실, 배선 및 배관, 배관 설비 의미한다. 배관 설비를 의미한다. 그래서 군의 배선을 보면요, 군에 들어가는 배선이 무엇이냐. 자, 집중군의 통신실 있고요. 집중군의 통신실. 그 다음에 동별 통신실.
각 동별 통신실. 그 다음에 층별 또 통신실 있죠. 층별. IDF라든지 뭐 층 얘기하고 또 군의 간선계가 있죠. 군의 간선계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 간선계가 있고 그 다음에 수평 배선계가 있고 쭉 풀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인출구가 있고 그 다음에 배관 설비가 있죠. 배관 설비 이런 것들이 있어. 집중군의 통신실은 사용자 설비하고 군의 통신 설비의 최소 접속 지점입니다. 최초 접속 지점. 관리실 맨 처음에 들어오는 데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각 동별의 통신실이 있고, 이게 뭐 집중군의 통신실, 여기서 집중군의 통신실에서 분배돼서 동으로 들어가서 인입되는 케이블에 절체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 층별은 우리가 IDF실이라고 그러죠. IDF실에서 중간 단자함 같은 게 있죠. 중간 단자함 있고, 군의 간선계는 저기 MDF에서 이게 군의 간선계잖아요. 이게 MDF에서 동단자함 사이죠. 이게 동단자함, 이게 동이잖아요. 동단자함. 그래서 MDF에서 동단자함 사이고, 건물 간선계는 건물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또 동단자함에서 층 올라가는 거죠. 층 올라가는 거고, 수평 배선계는 이게 수평 배선계잖아요. 군내에서 75m 이상 실내에 덕트라든지 뭐 배관을 설치하는 거고요. 7.5m 이상은 여기 10m 제곱당 이제 한개소를 이게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이 인출구가 이제 10m 제곱당 이제 한개소 설치하는 거고, 배관 설비는 주로 성형이죠. 성형 배선이 가능하고, 예비공 포함해서 이제 세공 이상은 확보해야 돼. 그래서 통신실 면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통신실 면적 최소 5.4 평방미터 제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개소를 이제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예비전원, 조명, 배수, 방화문 이런 것들 설치해서 해야 되는 거고, 군의 배선은 접지설비, 군의 통신설비, 그 다음에 선로설비, 통신 공동구 등에 대해서 기술 기준을 이제 적용하는 거고요. 접지설비도 나오죠. 접지설비는 어떤 거냐면 교환설비, 그 다음에 전송설비 이런 것들 다 접지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통신 케이블, 금속 단자함 접지해야 되는 거죠. 접지 저항도 중요하죠. 접지 저항. 통신 관련 시설은 15옴 이하, 기타는 100옴 이하로 해야 됩니다. 접지 방식이 있죠. 접지 방식은 독립접지가 원칙이에요. 독립접지가 원칙이고, 그 이외에는 이제 공통접지도 가능하죠. 공통접지. 접지선의 굵기 15옴 이하 2.6mm 이상, 100옴 이하 1.6mm 뭐 이상을 이제 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게 15옴 이하 2.6mm, 100옴 이하 1.6mm 접지선의 굵기고, 접지선 시공 시 접지선 간격은 75cm의 깊이로 매설하고요. 최소한 75cm는 이제 높이로 매설을 하고, 피레침 있죠. 피레침용과 접지 전극은 5m 이상을 이격해서 측정 및 유지 보수가 편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로 설비에서 보면은 이제 인입 배관 있죠.
이제 여긴 접지고 이제 선로 설비. 이니 배관의 내경이 있죠. 배관의 내경. 배관의 내경은 선로 외경의 2배 이상이 됩니다. 2배 이상. 그 다음에 국선, 인입, 배관 있죠. 국선으로 인입되는 배관은 예비공을 포함해서 3공 이상 들어가야 된다. 3공 이상. 그 다음에 국외, 옥내외 배선. 옥내외 이제 배선에 대해서는 배관 내역은 케이블 단위 면적당 합계가 배관 면적의 32% 이하로 합니다. 32% 이하로. 배관의 굴곡 휘어지는 거. 굴곡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이 되게 해요. 6배 이상. 배관의 굴곡 개소. 배관의 굴곡이 되는데 굴곡 개소. 휘어지는 개소는 한 구간당 3개소 이내로 3개소 이상 휘어지면 안 되고, 국선 단자함이 있어. 국선 단자함. 그래서 군내 교환기 같은 거 설치할 때 하는데 주 배선반 설치되고, 광 케이블 또는 300에선 미만의 동축 케이블에 대해서 수영 시 사용합니다. 동축 케이블에 대해서. 군내 배선은 여기가 또 이제 성형 구조고요. 성형. 그 다음에 여기에 광 케이블이나 이제 동 케이블을 이제 구성하는 거고, 관로의 깊이는 차도에서 1m, 차도 인도에서 0.6m를 이상으로 이격합니다. 네. 선로 설비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업무용 건축물이나 그러한 전송, 방송, CCTV, 방송 이런 걸 설치하고, 건축물에는 기본적으로 군내 배선계, 접지 설비, 선로 설비, 이게 기본적인 설비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 전 검사를 해야죠. 사용 전 검사를 또는 지능형 건물 인증을 받는 것이 필수 검사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머리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마인드맵을 통한 서머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저와 함께 서머리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그 서머리 계속 하겠습니다. 그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서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분야가 있는데요. 개념 500m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나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거고, 설비는 통신 접지 설비, 선로 설비 등의 주요 설비가 되겠고요. 통신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내 통신실, 동통신실, 층 통신실 등으로 이제 구분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군내 간선계라든지 그런 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군내 배선은 건물 간선계, 군내 간선계, 건물 간선계, 수평 배선계, 인출구 등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은 교환 설비, 전송 설비, 통신 케이블이 주요 대상이 되는 거고요. 접지 설비에 대한 주요 대상이 되는 거고요. 접지 설비에 대한 규격은 15 이하는 2.6mm, 105 이하는 1.6mm가 주요 그 규격이 돼서 저항이 접지가 좀 더 이제 잘 빠져나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입 배관은 보신 것처럼 20 이상이고 기계적 강도와 내부의 그 강한 금속관이어야 되는 거고, 배관 내역은 단면적의 32%, 배관 굴곡은 3개소 이내도 해야 됩니다. 예, 이에 따른 군내 통신실은 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10.2 평방제곱미터를 제공해야 되는 거고, 500제곱미터 이하는 5.4m 제곱,
대해서 제공하는 게 이 6층 미만의 집중 구내 통신실에 대한 그 규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층 이상에 대해서는 6층 이상 또는 5,0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층별로 해서 이게 층별이 아니고 뭐랄까 그, 면적당 1000m 제곱 이상일 경우에는 10.2제곱미터, 800m 제곱 이상에는 8.4제곱 평방미터, 500제곱미터는 6.2, 500제곱미터는 500제곱미터 이하는 5.4제곱미터 이상을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 여기 보면 이제 지능형 홈 네트워크라든지, 예, 뭐 지능형 홈 네트워크라든지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능형 홈 네트워크 건물에 대해서는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로 나눠서 다시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요. 설치 기준이라든지 기술 기준, 관련 근거, 건축법, 대상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별도로 이 부분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